제 스스로도 이제 좀 한계에 왔다 그 생각은 들었는데 한계에 왔다는 생각을 할 아니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기 직전에 왔다는 거죠 몸은. 이해되시죠? 진짜 잘 오셨고요. 죽어요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환자분의 진료 과정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사전 설문지 평가입니다. 정신과적 질환은 다른 내과, 외과 질환과 달리 혈액 검사나 방사선 촬영 검사로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증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설문지 검사와 의사의 임상면담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판단합니다. 증상을 평가하는 설문지 검사가 치료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병원에서는 우울, 불안, 공황, 강박, 기억력 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 및 증상에 대해 전문적인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과 진료에 활용합니다. 두 번째, 뇌파 및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됩니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상태와 뇌파의 안정성, 정서적 흥분 상태 등을 정확한 수치로 측정해서 진단에 활용합니다. 세 번째, 심박변이도 검사입니다. 시간에 따른 심장 박동의 주기적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심박변이도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심박변이도가 크고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질병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변화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고 내과적 질환의 심각도를 살펴보는 보조적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네 번째, 전문의와 면담 진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전문의의 문진을 통해 질환의 진단 및 치료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분의 면담 진료 과정을 살펴보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하세요? 그냥 술집이에요. 술집? 예예. 오후 한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격 보니까 원래는 내성적이고 소심한데 대외적으로는 사교적이다. 예. 사람들은 되게 좀 그러니까 쾌활하고 사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릴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막 쾌활하고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농담도 잘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막 웃긴 얘기하고 막 분위기 잘 이끌고 뭐 누구랑 만나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그런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일 행복할 때는 그냥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그냥 진짜 진심으로 제일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지금 보니까 진짜 힘든 상태 같아요. 그게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한 달 전 정도부터 막 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갱년기가 왔나 그래갖고 한번 검사는 비뇨기과 가서 언제 했어요? 재작년이죠 이제? 2년 전에? 예.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수치는 정상 범주 아니라 그래갖고 여기 써주신 거 보니까 예. 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마지못해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긴 한데 원래는 장사가 잘 되셨어요? 예, 전에도 어릴 때 장사 요식업을 꽤 하다 보니까 하던 것들은 뭐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매니저도 하셨으면은 예, 그러니까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아예 그런 열정은 다 없어졌고 언제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때?
계기가 아니라 이제 좀 막 그냥 안사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이렇게 길게 갈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게 한 2019년 초니까 지금 2024년 초라서 네. 5년 전이잖아요, 딱.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지 몰랐고 그냥 뭐한 1년이면 끝나겠거나 하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밤 9시로 영업 제한 걸고 막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게 그 친구들은 계속 배달 24시간 돌리면서 서비스를 홀 매장을 갖고 가는 가게랑은 세가 450이 넘어가니까 그거랑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점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실 수 없지. 그럼 원래 이겨내려면 그거를 더 노력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원래 옛날에는 막 기분도 좋고 장사잘 되면 기분 좋죠. 그게 다 손님인데 근데 당장 힘들어서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냥 좀 아이씨 다 내려놔 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저런 것도 있어요. 그때 어쨌든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건 있어요. 하고 이게 뭔가 약간 이제 뭔가 선이 끊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예, 되고 방법도 알아요. 알지만? 막 근데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시간 짬이 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은 거는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보면은 약간 객관적인 상황 판단은 잘 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감정의 그 변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뭐냐면 뭐 기분이 막 우울해서 우울증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감정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분의 톤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한 요 정도가 정상적인 기분의 톤이면 지금 광우씨 여기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팍 쏟고 제가 보면은 조금 되게 참는 성격이셔가지고 네. 사실은 막 우울하고 힘들어도 잘 모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 쌓여 있어 마음속에는 막 분노, 불안. 한 5년 전 이때부터 우울증 증상은 좀 있었고요. 예. 일단은 예. 우울 점수는 예. 한 25점, 24점보다 넘어가면 이제 중증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씨가 23점이니까 이 정도면은 예. 우울에서도 이제 꽤 심한 상태, 우울증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정도로 나왔고, 근데 제가 보면은 젊었을 때는 더 긍정적이고 막 진취적인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되게 우울하게 오래 살면은요, 이렇게 뭘 봐도 약간 우울한 필터를 끼고 봐요. 그래서 같은 걸 봐도 잘 될 거보다 안 될 게 좀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보는 검사인데 이게 20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게 11.4 넘어가면 심한 건데 이 정도면 꽤 심한 거거든요. 좀 부정적인 관점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제 보면 성격상 그렇게 부정적인 분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는 꽤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로 살았구나. 제가 보면은 한 5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안 점수. 근데 불안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뇌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아까 뇌파 검사 했었죠? 아까 제가 우울증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뇌 기능이 떨어질 때는 이 델타파, 세타파, 요 느린 뇌파들이 많이 올라가요. 여기 보면 딱 띠두른 것처럼 올라가 있죠. 지금 보면 감정이입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 계속 무슨 생각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막 청나온다고 해요. 이제 뭐 내야 될 뭐 대출 이자금 뭐 이걸 매달 며칠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갚게 계획도 짜고 막 계속 이제. 근데 또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니 근데 금액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낼 게 있잖아요. 막 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기 싫은 거 적극적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괴롭죠. 저희 병원 초진 오는 분들이 한 20점, 한 24점 이렇게 나올 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오시는데 38점이잖아요. 이 정도면 되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신 상태고요. 되게 참는 성격이신 분들이 이렇게 우울보다 불안이 더 심해요. 참고 억누르고
힘들수록 더 힘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한 2달 전부터는 그거조차 이제 안 되는 거죠. 완전 고갈인 거죠. 네, 알고 이제 될 대로 되라. 네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술 음주량이 이제 늘면서 우울증이 확 심해져요. 그러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술이 뇌에서 이제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 나와야지 뇌 기능이 좋아지는데 뇌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보면은 그때 병원에 진짜 사장님들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장님들이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음주가 하면 그때는 조금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뇌 기능이 근본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우울증이 또 확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2023년 여름이니까 이제는 진짜 심한 우울증까지 오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막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면 진짜 참으면서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뇌 기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힘든 상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치료하면서 이 솔루션 받는 것도 같이 하시면은 훨씬 결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특히 이제 잠이 망가져서요. 네. 좀 치료하면은 잠을 좀 편하게 자요. 제 스스로도 이제 좀 한계에 왔다 그 생각은 들었는데 한계에 왔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음주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예. 네네. 일단은 제가 처방전 좀 드릴 테니까 예. 그 근처 약국에서 예. 꼭 지어서 약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와야겠네요. 사장님들이 오히려 이거 치료하시면은 더 판단력도 좋아지고 의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사업도 더 잘 되세요. 잠을 잘 자야지 몸이 건강해지는데 지금 술로 망가졌지. 그리고 흡연도 너무 많이 하시던데. 예. 담배도 너무 많이 피워. 취침약까지 드리고요. 취침약 드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불안이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 예. 항불안제예요. 아, 예. 0.25mg이 최소 용량인데 그거의 반 용량이에요. 예. 근데 치료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실까봐 그거 반만 잘랐어요. 예. 그래서 진짜 조그맣고요. 드셔도 별로 느낌도 없을 거고, 제가 지금 불안 증상 체크한 거 보면 좀 약하게 드린 편이에요. 예. 그리고 잠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사실은 이거 회복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하면 그래도 한 새벽 4시? 예. 왜냐면 거기서 정리하고 넘어오고 뭐 잠깐만 해도 그래도 뭐 그 정도 되니까. 근데 한 11시엔 자야 되는데. 근데 그쪽 교통 그 시간에 가게 업무는 몇 시에 끝나나요? 12시 좀 끝나니까 정리하고 뭐 넘어오고 그러면 1시 좀 넘어가고 네. 뭐 씻고 이래저래 하면 2시 반? 뭐 먹고 1시에 먹고 자면 바로 자면 안 되나? 2시? 그래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 뭐 정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냥 1시쯤 집에 들어와서 대충 씻었으면 예. 그리고 취침약 드시고 주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다 잘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뭐 그냥 단지 그냥 내 기분이 그런 거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 뇌파나 뭐 그런 몸 상태도 그렇게 정확히 이게 파악을 하게 되니까 네. 사람이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것도 천지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좀 더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내 상태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더 뭔가 인지가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그런 것 있죠. 뭐 좀 진지하게 왔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알게 돼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 정도까지 왔나 해서 좀 기분이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치료를 받으면 더 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갖고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날짜 와서 진료를 더 받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치료를 받아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래야 이제 뭘 해도 이제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하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타입의 환자분이셨고 너무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짜 딱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자영업자 사장님이신데 그냥 좀 저는 솔직히 그냥 자기 상태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약간 무식하게 그냥 일만 하면서 뭐 살았잖아요. 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속상하고 약간 화도 나고 왜 이 지경까지 될 때까지 병원도 안 오시다가 완전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오시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서 사실은 제가 더 약간 몰입해서 열심히 진료받던 것 같고 약간 좀 뭐라고 많이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한 달 정도 치료하면 한 반 정도 좋아지고 3달 치료하면 거의 좋아져요. 근데 그래도 요때 이제 치료를 중단하면은 재발이 잘 되니까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치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데 좀 우리 환자분도 좀 금방 좋아지실 것 같고 또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그 좋은 상태를 좀 굳히는 치료까지 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 운영도 잘 하시면은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고 더 기분 좋게 사업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